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궁금한 질문 네. 훅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 아이 용돈 얼마나 주시나 진짜 많이 저도 많이 들은 질문이고 우리 어머님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본인도 헷갈리세요. 애들이 용돈 달라고 하는데 줘야 돼 말아야 돼. 초등 두 아이 어머니세요. 경제교육 하시는 선생님은 용돈 얼마 주세요를 묻고 싶은데 그런데 자, 그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뭐지? 하는 어떤 문구를 발견을 했어요. 글쎄 용돈 교육이 경제 교육의 시작이자 여기까지 동의했어요.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이면 저도 또 그럼요. 할 말이 있는 사람인데 용돈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시작된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원리가 궁금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사실 아이들한테 키워내고 싶은 건 단순히 학습법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이거를 직접 아이 주도적으로 해내갈 때까지를 우리가 엄마 주도용으로도 갔다가 학원 주도용으로도 갔다가 그 다음에 아이 주도성을 원하는 건데 아이가 나중에 경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제인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용돈 교육이고 엄마 아빠가 어찌 보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그런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걸 원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은요 경험해 볼 데가 없어요. 어떤 경험? 예를 들면 저희는요 50원짜리 100원짜리를 잡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아, 돈을 써본 네. 돈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그쵸. 거군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문방구에서 도화지를 돌돌돌 말아서 샀던 경험이 있어요. 도화지 2장이요! 그러면 막 아저씨 문방구 사장님 되게 바쁘신데 막 2장 말아서 돌돌돌 주시잖아요. 말아주잖아요. 네, 이거 잘못하면 구겨져요. 그런 경험이 없는 준비물을 거죠. 우리가 다 사갔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애들은 지금 학교에서 모든 학습 준비물을 다 제공해주고요. 네. 심지어 끝나고 나오면 뭐 다 상품으로 다 주잖아요. 뭐 연필부터 색연필부터 넘쳐나요. 맞아요. 그리고 준비물이 가끔 있을 때도 있는데 그것도 아이가 직접 가서 사기보다는 엄마가 네. 미리 주문해 주시거나 엄마가 사다 놓은 걸 가지고 가거나 그렇죠. 이런 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이가 해보는 연습을 기회를 내 품 안에 있을 때 주자라는 의미였어요. 돈에 대한 경험과 기회를 더 주자. 그게 이제 단순히 용돈 하나가 아니라 아이의 주도적인 인생. 우리가 되게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 너를 뒷바라지 해줄게. 네. 또는 대학까지는 어떻게든 해줄게. 네. 더 하시는 분은 그 뒤에 네가 알아서 살아. 근데 애들은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거의 비결은 해보는 경험이고 가장 좋은 경험이 용돈에서 시작된다라는 거군요. 용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셨거나 시도하셨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됐어 그냥 머리 아픈 거예요. 용돈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용돈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 깨달으셨다면 다시 한번 용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번 줘볼까? 네. 생각하시는 분들께 초등학생들 용돈 줄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주시면 참 좋습니다 하시는 거 좀 알려주세요. 용돈을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네, 귀찮아요. 귀찮아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아이들하고 약간 협의가 돼서 딱 일정한 시기에 아이도 기억을 하고 저도 기억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용돈을 주는 거죠. 네. 아이와의 약속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적당한 용돈을 계속 줄게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나한테 용돈을 줄게라는 걸 협의하고 나면 설령 엄마가 까먹었어도 아이가 이번 달 용돈 주세요. 이번 주 용돈 주세요. 이렇게 되는 시스템도 좋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추천하는 건 좀 알람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아, 용돈 알람? 네. 그래서 안 까먹을 수 있게. 하기는 안 맞추면 다 까먹어요. 아, 네, 그쵸. 다 까먹어요, 진짜. 저 오늘 촬영 까먹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꼬박꼬박 아이한테 주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용돈을 줘야 하냐면요. 아이가 스스로 해보는 경험 그리고 결핍을 약간 경험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다 사주고 가끔 뭐 삼촌, 할머니 또는 뭐 그런 플렉스를 아이들이 막 누리면요. 아이들이 막 뭔가를 모아서 가는 경험이 없는 거죠. 요즘 아이들한테 결핍이 결핍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결핍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무너지죠. 많이 무너지죠. 그쵸? 네. 그게 가장 걱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우리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덜 쓰더라도 아이는 이런 마음으로
키우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결핍이라는 것이 경험이 없고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 해가 되는 상황인 거죠.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부자들은요, 결핍을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무리하게 할 때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영어 유치원. 저는 그렇죠. 영어 유치원 효과 있나요? 물어보고 효과 있죠 당연히. 있죠. 3년 동안 영어를 쏟아붓는데 당연히 그럼요. 효과 있죠. 근데 가격 대비. 돈이 남아 돌고 쓰다 돈이 막 너무 막 집에 쌓여 있으면 그러면 보내세요 라고 생각을 해요. 무리해서 생활비를 줄여가면서까지 네. 보낼 곳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줄 때는 항상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용돈을 너무 넉넉히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 그 너무 많은 용돈을 받아서 오히려 학교 폭력에도 연관이 됐던 애가 있거든요. 걔 얼마 받았어요? 5만 원씩이요. 일주일에? 네. 한 달 아니고? 네. 몇 학년이었어요? 5학년. 5학년이 일주일에 5만 원? 네. 이건 많아요. 부럽다. 맞아요. 한 달에 5만 원이 아빠들도 계시는데. 네. 근데 엄마 아빠가 워낙에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그게 많다는 생각도 별로 안 하셨고 아. 필요하면 다 주자. 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약간 그런 생각으로 많이 주셨는데 이게 막 좋을 때는 괜찮다가요. 이게 안 좋을 때는 친구가 줬던 물건이 나중에는 선물이 아닌 게 된 거죠. 얘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5만 원짜리를 사줬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들이 보기엔 약간 뺏은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어떻게 5만 원을 갑자기 생일 선물도 아닌데 사줘?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적정 용돈은 궁금하시죠? 네. 네. 독일에서는 딱 지자체에서 얼마큼 줘라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대요. 법으로? 아까 지자체에 그게 정해져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그쵸. 나오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항의 전화를 한대요. 적다고? 올려주세요.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 항의 전화를 한대요. 그것도 저는 경제를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걔는 결핍을 느낀 거죠. 그렇죠. 네. 네. 우리는 그렇게 정해진 게 없는 반면에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네. 네. 우리 김선 선생님의 용돈 가이드라인 들어봅니다. 아이들한테요, 그냥 기억하기 쉽게 네. 해당 학년에다가 1,000원씩만 더 보태주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이면 2,000원. 일주일. 저는 1학년 때 1,000원, 2학년 때 2,000원 이렇게 갔는데 좀 네. 물가 상승률을 반영 안한 거구나. 그쵸? 네. 나 때는. 네, 그것도 너무 잘하신 거고요. 근데 좀 적다고는 하더라고요. 적죠.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당 학년보다 1,000원을 더 주는데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1,000원을 더 주는 이유는 그걸로 아이가 저축도 하고 그냥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외국에서들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대3대3 법칙이에요. 더 네. 나누면 333-1이에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저축하는 데 3을 쓰고 네. 그 다음에 소비하는 데 3을 쓰고 네. 투자에 3을 쓰고 네. 1은 기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받은 돈을 나누는 거죠. 이거는 근데 용돈의 원칙이 아니라 그냥 생활비의 원칙인 것 맞아요. 같아요. 똑같죠, 그쵸?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면 네. 되는 거죠. 우리는 네. 이제 좀 늦었으나 지금부터 그렇게 노력하고. 살면 되고. 이제 5학년을 예로 들면 6,000원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애들이 막 일주일에 6,000원을 받는다고요? 막 이래요. 근데 6,000원이 사실 아니고 거의 2,000원 꼴이잖아요. 그러네요. 일주일에 아이가 2,000원을 쓰는 게 소비는 3밖에 안 네. 되니까. 네. 얘가 음료수를 많이 먹는 아이 이러면요 2,000원은요 그냥 한 번에 2,000원 쓸 수 있어요. 그냥 끝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네. 이 용돈은 순수하게 아이한테 자유를 주는 용돈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뭐 이거 가지고 네가 뭐 해야 돼 이렇게 맞아요.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처음에 한번 줘보세요. 그럴 거면 네. 안 주는 게 나아요, 진짜. 이게 막 이렇게 쓰고, 그죠? 네. 저희 큰아이 보니까 중학교 가니까 네.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농구를 하고는 의뢰 편의점에 들려서 2,000원짜리 정도 되는 음료수를 하나씩 먹더라고요. 네. 자료에 반영해주세요. 네. 맞아요. 중학교 되면 더 하죠. 컵라면부터 해가지고 많이 사 먹으니까. 씀씀이가 커지고 네. 애들이 용돈이 많으니까 네. 서로 사주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맞아요. 네. 치킨도 한 번씩 먹으러 가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아이가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인지 그렇죠. 아니면 집에서 모든 그런 간식까지 해결이 되는 아이인지 이런 거는 가정 상황에 따라 좀 변동될 수 있고 실제로 한 연예인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집안일을 이런 걸 해서 돈을 법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얼마 전에 그 부분이 아동학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그런 건 가정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과 아이가 충분히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합의했다가
한다면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네. 저는 경제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 김선 선생님만의 용돈 가이드라인 딱 공포를 하셨는데 얼마 주시나요? 그죠. 그게 궁금하시죠?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줍니다. 그 가이드라인대로 네, 주고 해당 계세요? 학년에 1,000원 더 주고 있고요. 특별용돈이라고 하죠. 세뱃돈, 추석, 그쵸. 설날. 뭐 우리도 이럴 성과급 받잖아요. 때. 네. 따로 빼요. 음. 네, 얘는 따로 빼고요. 이거를 아이가 모은 용돈에다 넣지 않아요. 따로 뺀다는 게 어디로 뺀다는 거예요? 아이 이름으로 된 다른 통장이에요. 통장이 2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용돈 통장과 특별 상여금 네. 비자금 통장인가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종잣돈의 개념처럼 맞아요. 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겪을 수 있도록 요게 모아주는 거죠. 책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너무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20살이 되었을 때 아이 통장에 들어있을 수 있는 그쵸. 돈의 최대치를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증여세라고 하는 세금을 물지 않는 선에서 아이에게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특별 용돈 같은 것들을 모아서 20살이 되었을 때 최종 얼마까지 가능하죠? 맞아요. 종잣돈? 놀라지 마세요. 9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9천만 원이면 진짜 그죠? 네. 1,000만 원 더 얻으면 1억이고 네네. 정말 좋은. 되게 설레지 않나요? 네. 저희가 이제 10년 단위로 비과세 증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2천만 원이거든요. 음. 근데 솔직히 돈이 더 많다면 증여세를 내고 내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증여세에서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10년에 2천만 원이기 그걸 좀 때문에 기회를 활용하자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거 그거잖아요. 주식을 물려주고 싶으시다. 네. 근데 이게 사전에 증여를 신고를 하고요. 그 신고된 거 바탕으로 주식을 사면요. 이 주식이 나중에 얼마가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가치가 그냥 달라졌을 뿐인 네. 거고 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네. 이런 자세한 정보들이 진짜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뭐야 나 왜 이제까지 이런 거 몰랐지? 했던 그런 정보들이 책에 진짜 충분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궁금한 것들을 많이 여쭤봤는데 듣다 보니까 작가님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형편이 많이 나아지셨나요? 보니까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형편이 많이 나아지신 것 네네. 같아요. 아주 그냥 아주 사모님 같은데 아이고, 네. 이 인터뷰 시작을 바닥으로 시작을 했고 네. 경제 공부를 하셔서 바닥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돈 자랑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네. 이렇게 지금 경제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네네. 궁금해요. 네. 저희가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걸 수단으로 저희가 잘 써서 나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건데 네. 저는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모으자. 네.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초등 공부 가성비 쪽으로 관심이 있는데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서 학원비도 좀 아끼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아이한테 주식도 좀 사줄 수 있다면 주식도 사주고 아이랑 같이 투자도 해보고요. 단기 수익을 보려고 단타를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이 9만 원대였는데 지금 7만 원이 붕괴되면서 멘붕이 된 거잖아요. 저희 남편 멘붕 왔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말씀드린 이 아이는요 5만 원대 산 아이예요. 5만 원보다도 안 할 때도 샀고요. 이 아이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이고 중간에 조금 돈이 됐다고 이렇게 네. 바로 빼내는 네. 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바로바로 빼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아이와 함께 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고요. 형편은 그래도 네. 바닥을 계속 제가 겪고 있으면 이런 책을 쓰면 안 되죠. 안 되죠. 쓸 수 없죠. 네, 저도 더 배워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근데 했던 부분을 여기에 녹여놨으니 책으로 쓸 만큼은 이제 형편이 피셨다. 또 하나 아까 궁금했는데 네. 못 여쭤본 게 3331 있잖아요. 네. 이 중에 소비는 알겠어요. 네. 소비는 뭐 안 배워도 소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축. 네. 저축도 이제 대략 알겠는데 그쵸. 아이가 할 수 있는 재테크, 투자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딱 그냥 말하면 저도 주식 살래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맞아요. 우리 반 아이들도 벌써 한 7명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네. 유행이 됐어요. 네. 네, 주식 통장 만든 게 뭐 몇백만이 넘었고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맞아요. 상황에서 사실 아이들의 통장이 정말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이거 투자 무조건 주식이야가 아니라 근데 주식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네. 단순히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는 건설한 기업을 음. 같이 커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아이한테 그 돈을 모아서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주식 통장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미래를 위해.
미래를 위해. 너 뭐가 되고 싶니? 네. 화가가 되고 싶대요. 네. 네, 애니메이션 막 이렇게 그리고 싶대요. 그러면 네가 필요한 게 뭐니? 그러면 그런 책도 갖고 싶대요. 그럼 그 돈을 모아서 자기가 책도 사보는 거예요. 실제 서점에 나가서 자기가 도움받을 수 있는 이모티콘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책도 한번 사보고 그리고 돈을 더 모으면요. 네. 아이가 나중에는 이제 드로잉하는 패드도 살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투자를 조금 니가 모아서 한번 사봐 라고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네. 아이가 직접 모으고 불린 돈으로 네. 해보라. 그러네요. 우리는 아이가 또 뭐 되고 싶어, 뭐 필요해 이러면 막 당장 사주잖아요. 화가 되고 싶다면 보통 엄마들 물감부터 막 패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이를 위한 최선이 아니라는 거. 유튜브 채널 홍보 좀 해주세요. 유튜브 있으세요. 네, 가서 구독 좀 해주세요.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네. 제 이름이 김섬이에요. 네. 김섬. 그래서 지금은 제가 경제교육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어떻게 가성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네, 사교육비 제일 아까워요. 네. 근데 또 필요할 땐 해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필요할 때 우리가 밀어주려면 그 부분을 아껴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그런 교육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은 선이다. 잘 지었더라고요. 제가. 네. 네. 그 채널 링크 영상 하단에다가 둘 네.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좀 좋다, 뭔가 얻을 게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